101세 현역 의사가 말하는 세 가지 건강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다나카 요시오님은요, 76년째 의사로 일하고 있는 101세 의사이십니다. 대단하시죠? 주 5일을 환자를 진료하고 스마트폰으로 치팅도 하고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으시다고 해요. 지금까지 수십만 명을 진료하셨고 세다가 포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분은 110세 노인분이세요. 이분을 왕진을 다녀오면서 찍은 사진인데 하시는 말이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10년은 환자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10년을 일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110세가 되시는 거죠. 이 책에서 100살을 넘긴 나이에도 이 젊은이 못지않은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하고 있으신데요. 우선 연세가 연세이다 보니까 101세요. 병원을 찾는 사람마다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연세에 이렇게 건강하게 현역으로 일하실 수가 있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매일 실천하는 45가지 습관 덕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의 특징은요, 하나같이 단순하고 사소합니다. 게다가 돈도 들지 않아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여유도 따라온다고 해요. 따라서 중요한 거는 이것들을 잠깐 실천하느냐, 아니면 100일, 1000일, 더 나아가서 평생 지속하여 완전히 습관화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 내용들 중에서 오늘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살아있음에 그저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게 그냥 삶의 기저에 깔아 있어야 돼요. 이 마음가짐이. 그 위에 다른 습관들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냥 오늘도 숨이 붙어 있음에 감사하는 자세예요. 왜 그러냐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101세인 이 나이까지 일을 해서일까?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제 저자가 지금껏 병이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병은 걸리지 않았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저자는 2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요. 32살에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고요. 89세에 암에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나카 의사 선생님도 2번의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큰 병을 성실하게 마주하면은 건강한 삶, 그저 목숨이 붙어있는 삶, 이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 소중함을 더 깊게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남은 생애 동안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덮친 결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때가 종합병원 수련의 시절이었던 때였는데요. 이 폐결핵으로 많은 피를 토해내고 죽음 직전 상태까지 갔었다고 하십니다. 당시 의술은 조악스럽고 발전하지 못해서 결국 안정을 취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운이 좋게도 기적적으로 살게 되신 겁니다. 하지만 흔적은 남으셨죠. 왼쪽 폐는 결핵으로 인한 늑막염으로 위축되었고 폐 기능과 크기가 정상인의 절반에 불과해졌습니다. 그래서 계단이나 비탈길을 오르면 쉽게 숨이 차고요. 심한 운동은 당연히 할 수 없다고 하세요. 그때부터. 참 이런 흔적이 남았음에도 101세까지 현역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다나카 선생님은 이것이 핸디캡이라고, 결핍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한쪽이라도 남아있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운명의 신으로부터 의사로 사명을 다하라 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은 32살에 이미 한번 죽었고 남은 나머지 삶은 보너스로서 감사하게 살아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먹고 환자를 대하다 보니까 환자의 입장에도 더욱 공감하게 되고요. 치료도 더 정밀하게 하게 되고요. 그에 따른 피드백이 더욱 좋아지겠죠?
더 즐겁고 보람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스트레스에 대한 관점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고 하세요. 원래는 이 강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이제 노출되면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정상세포와 유전자를 공격해서 검버섯이나 주름 등의 노화 현상을 앞당기고 동맥경화와 암, 당뇨병 같은 성인병의 요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마음의 병인 우울증도 야기한다. 이렇잖아요. 그만큼 이 스트레스 대응법이 중요한데 이 스트레스를 대하는 법을 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깨닫게 되셨다라는 거죠. 아무리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낙관적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나가리라 인간만사 세용지마 남은 나의 삶은 보너스인데 더 베풀면서 더 환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말이죠.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의 가장 기초는 바로 이 감사하는 삶이 기본적인 태도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에서도 전문가들이 감사의 제목들을 하루에 3가지 정도 적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하잖아요.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장수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몸을 아끼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다나카 선생님을 찾아와서 말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제 너무 아픈데 정말 더 시간이 지나면 퇴직 후에는 시골에 내려가서 느긋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요.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일수록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생각하기 마련이라고 하세요. 하지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것이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긴장감을 늦추게 되고 몸에 자극을 주지 않아서 오히려 신진대사가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에 취약해지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 뇌에 자극이 없으면 치매에 걸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로운 삶이 자칫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지는 경우로 이어지는 일도 많다라는 거예요. 또 식생활도 불규칙해지고 좋지 않게 되면은 당뇨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는 조언이 뭐냐면 현역 때처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새로운 일이든 취미든 몰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역 때처럼 막 누가 시켜서 하는 일 이러한 것들을 엄청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대신 새로운 일, 취미 이러한 것들을 꼭 하라는 거죠. 봉사활동도 좋고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고. 다나카 선생님은 89세에 암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했었잖아요. 저자분의 직접 경험이기도 해요. 그때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꽤 이른 시기에 진료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만류했는데도요. 왜 그랬냐? 본인은 아셨다라는 거죠. 몸을 이전 상태로 건강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이 빠른 진료 복귀가 재활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오히려 집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될 여지가 더 크다. 자칫하면 자리에 누운 채 꼼짝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신 겁니다. 이런 경우를 그동안 고령자들의 몸 관리를 보면서 그분들이 너무 자신의 몸을 애지중지하는 걸 보면서 순식간에 쇠약해지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일수록 골절이 있었고 그 골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쓰지 않으면 금방 하체가 약해지고 병으로 2, 3주 누워있으면 이전의 몸으로 돌아가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휴양의 개념이 몸을 안 움직이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몸을 편하게 두면 안 된다. 하루 30분 이상 걷고 또 걸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양은 그냥 가볍게 산책하고 몸을 움직이는 그것이 들어간 휴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 3번째는 결국 기본이 중요한데요. 그럼 기본이 뭐냐? 3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식사, 두 번째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몸을 자주 움직이는 거, 그리고 3번째는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중에 건강한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세요. 우선은 오랫동안 오키나와에서 의사로 일을 하셨는데
이때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오키나와 사람들의 현지인들의 건강 상태가 해가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일본 정부의 조사 자료로도 나오고요. 기대 수명에 있어서 전국 순위가 남성, 여성 모두 떨어지고요. 술 섭취량, 지방이 많은 고칼로리 식사가 전국 평균 이상이 되고요. 간질환,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고요. 흡연이 일으키는 만성 폐색성 폐질환 사망률도 증가하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선 먹을거리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오키나와 사람들은 고구마, 여주 채소, 해조류, 생선, 두부를 비롯한 콩 제품을 자주 먹었어요. 싱거운 음식이 많아서 염분 섭취량도 적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생활이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바뀌었냐? 여러분 아시죠?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게 들어온 후에 음식의 서구화가 되고요. 패스트푸드도 빠르게 보급되고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했던 이전의 건강식보다 고칼로리, 고지방식을 즐기는 사람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대사증후군 환자가 급증해서 비만인의 비율이 전국 1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안 하게 되고 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걷는 일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 후에 이제 타 지역으로 가서 이제 또 느끼는 거죠. 이 오키나와와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이 몸을 움직이는 것과 그리고 먹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뼛속 깊이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주와 흡연은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른 지역에서 건강한 사람들을 봤을 때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다고 하세요. 그게 뭐였냐면 타인과 면대면 교류가 활발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봉사활동 같은 걸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요. 그림, 붓글씨, 춤 이와 같은 취미를 즐기면서 새로운 걸 배우면서 성장하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앞서서도 이런 걸 다 얘기했듯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결코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단 이게 하루하루 누적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누적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01세 현역 의사가 말하는 3가지 건강 습관인데요. 첫 번째, 살아있음에 그저 감사하는 삶. 이건 그냥 디폴트예요. 어떤 습관을 쌓아 올리기 전에 그냥 마음 가장 기저에 깔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는다. 움직여야 돼요. 스트레스도 적정량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뇌의 자극은 필수예요. 안 그러면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결국 기본이 중요하죠. 기본 3가지. 먹는 거, 몸을 자주 움직이는 거, 또 한 가지 크게 강조하고 싶은 게 삶의 보람을 느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면대면 타인과의 사회적 교류, 동호회 활동도 좋고요. 자원봉사도 좋고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을 꼭 하라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다나카 요시오 의사 선생님처럼 101세에도 즐겁게 현역으로 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10년은 더 일하고 싶다. 그렇게 쾌활하게 말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해요. 진심으로 그런 인생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웅달 책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